지금 수업을 다시 한번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나세요? 예, 기억이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뭐 못했던 얘기나 좀 그런 자세한 설명 같은 거 조금 이제 뭐 같이 드리고 있는데, 자, 어쨌든 뭐 참조해서 들을 건 참조해서 듣고, 제가 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뭐 우리 병원이 어땠고 이런 거. 다만 이런 수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근무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취업 나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바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우리 전문대학의 특성상.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두는 게 중요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이제 보건사 시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보건사가 없어도 일단은 뭐 일하는데 지장은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요런 지식들이 백그라운드 지식들이 좀 어쨌든 도움이 될 수는 있고,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호자분들이 이제 대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은 이분들은 100% 컴플레인 걸려요. 욕을 하기도 합니다. 뭐 진짜 육두문자를 쓰기도 해요. 왜냐면은 불공평한 거는 못 참겠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는 건 참아도 만약에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왔는데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10중 8구 아무리 착한 사람도 컴플레인을 해요. 우리가 먼저 왔는데요. 왜냐면은 뭐 식당에서 음식 조금 늦게 나온 건 자기 것도 금방 나오잖아요. 좀 기다리면 순서가 꼬였어도. 근데 진료는 안 그렇거든요.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에 욕을 안 먹으려면 컴플레인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료하는 이런 순서 같은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만약에 예약 진료,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예약 진료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에는 꼭 기다리는 분한테 이분은 예약하셨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셔야 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냥 뭐 예약 오셨네요 하고 그냥 싹 들어보내면은 예약을 비록 안 하고 왔지만 기다리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작은 병원 같은 경우는 예약 안 하고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와요. 그냥 오기 때문에 요런 시간 같은 게 이제 꼬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꼭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예약도 보통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20분 단위로 잡는 경우가 있고, 많은 병원은 30분 단위로 잡습니다. 그런데 진료라는 게 30분 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상담이 길어질 수도 있고, 해보니까 얘 굉장히 심각한 병이라서 수술 상담 아니면은 뭐 진료 상담, 추가 검사 이런 것들 더 필요한 것들도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예약 30분 단위로 촘촘하게 잡아놨는데 백신 맞으러 왔다가, 백신 맞을 애니까 한 30분 정도만 잡아놨다가 나중에 얘가 큰 병이 중간에 발견됐다거나 해서 길어진다면은 뒤에 있는 순서는 다 꼬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순서 꼬이는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양해해 주세요,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줘야 되고, 처음 오셨을 때도 예약이 밀려있거나 앞에 사람이 많으면은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접수해 드릴게요. 접수했는데 앞에 막 대기인 10명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기다리다가 짜증나서 집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약 없이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는 꼭 얘기를 해주고, 특히 예약 환자 2시에 예약했는데 앞에 지금 예약 진료가 이미 밀려 있는 상태면은 당연히 설명해 줘야 돼요. 2시 예약하셨지만 지금 앞에 예약 진료도 밀리는 바람에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거나 혹시 불편하시면은 다음에 오실 수 있도록 예약 잡아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절대 순서가 엉키면 안 됩니다. 순서 엉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예약이고 어떤 사람은 먼저 왔고 어떤 사람은 이수의사 저수의사 막 헷갈린다, 그러면 테크니션, 다른 선임 테크니션이나 다른 분한테 조금 도움을 구하셔서 누구부터 해야 할지 꼭 물어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임의로 막 헷갈리는 상황에서 결정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헷갈리면은 뭐 다른 테크니션이나 다른 분한테 물어보는 게 낫고, 수의사나 물어보는 게 낫고, 그리고 중간에 뭐 응급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꼬여. 왜냐면은 만약에 응급이 들어오면은 수의사들이 예약이고 뭐고 일단 응급을 또 봐야 되잖아요. 테크니션도 마찬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애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여기 다 꼬이고 다 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 진료실로 들어갈 때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순서 먼저 맞는지 확인하고 수의사에게 미리 말해줘야 된다 그랬죠? 얘는 뭐가 와서 왔다. 그리고 수의사가 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보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후 같은 거 준비해줘야 돼요. 심장이 안 좋은 애면은 저는 이제 보통 청진기를 항상 목에 걸고 다녔는데 안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청진기를 그냥 진료실에 그냥 걸어둡니다. 그러면 청진기 잠깐 쓸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또 진료실에 하나씩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고 가서 쓰면은 진료실에 청진기가 없어요. 뭐 심장이 안 좋은 애나 이런 애 있으면은 중간에 동물 보다가 청진기 가지러 가야 되고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귀나 눈 안 좋은 애들은 거미경, 거만경 필요하고 어떤 애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는데 처치실에서 하면 스트레스 너무 받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애들은 진료실에서 그냥 피를 뽑죠. 아니면 라인을 잡는다든지 그러면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기존의 진료 내용을 보고 미리 그런 것들 잘 준비해서 해야겠죠. 안 그래도 동물들이 민감하고 스트레스 받고 한 상황에서 자꾸 뭐 가지러 가겠다고 테크니션이나 수의사가 왔다 갔다 하면은 보호자나 동물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다 준비해 놓고 다 세팅해 놓고 보호자를 기다리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뭐 고양이다 그러면은 불을 다 꺼야 되고 그 문을 다 잘 닫아야 되고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뭐 투약기 같은 것들, 투약기가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그 거만경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펜라이트예요. 그 다음에 뭐 귀세정, 귀 아파서 온 애들은 귀세정제, 거미경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책상이었는데 제 진료실 책상이었는데 그냥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비돈 알코올 같은 것도 솜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채워 넣어야 되고 뭐 안약이라든지 대부분 여러분들이 스카이에서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료 그 실습을 스카이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귀진료, 피부진료로 오는 환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1차 진료라고 하는데 대부분 중환자이거나 다른 병원에서 얘가 너무 심하니까 더 검사해주고 치료해주세요 라고 보내는 애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은 그냥 단순히 귀가 아프거나 피부가 아파서 온 애들이 많지 않죠. 하지만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거미경이라든지 그리고 이 꼭지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꼭지가 지금 여기 있죠. 한 4개 정도 있는데 여기 이제 양쪽 귀를 보려면은 2개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 한쪽 귀 보고 그거 갖고 똑같은 걸로 원래는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쪽에 있는 귀에 있던 세균이 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팁이라 그러는데 꼭지가 아니고 팁이라 그러는데 저도 오래되니까 이제 용어를 까먹었어요. 이 팁을 갖다가 자꾸 바꿔줘야 됩니다. 팁이 지금 장착된 형태고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세제로 씻어가지고 이제 놔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세팅되어 있는지 그리고 약 먹여달라는 보호자분들 많다 보니까 투약기 필요하고 세정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붕대 같은 거, 실 같은 거 봉합사 제거하러 오신 분들은 뭐 수술용 가위라든지 실 제거하는 가위라든지 뭐 그 다음에 모스키토 같은 어떤 포셉 종류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잘 구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뭘 해야 돼요? 반드시 테이블을 한 번씩 닦아야 됩니다. 손님 나가고 나면은 그 강아지에 의해서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새는 또 코로나 시국이니까 이렇게 청결하게 관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일하던 병원 같은 이렇게 나무로 돼서 위에다가 유리를 댄 구조인데 이런 데도 많지만 요새는 이 테이블을 그냥 이렇게 빤빤한 어떤 진짜 괜찮은 매끈매끈한 그런 판 같은 거 많이 쓰죠. 합판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쓰니까 이런 경우는 청소하기는 어렵진 않아요. 진료실에 들어오면은 진료실 문을 꽝 닫지 말고 살짝 닫아줘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놀라지 않도록 해주고 동물들이 무엇보다 편안한 환경에 있어야 돼요. 특히 고양이 엄청나게 예민하죠. 강아지들은 처음 병원 오면 벌벌벌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잘 닫고 어둡게 하고 소리를 내지 않다.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케이지 함부로 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왜죠? 케이지 함부로 열고 막 꺼내려고 하다가 고양이가 뒤로 물러서다가 여러분을 확 물어버립니다. 나중에 물러설 데가 없으면 저도 한번 물려서 병원 신세 적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호자 보고 꺼내달라고 해요. 그럼 보호자 불쾌하지 않아요 전혀. 가급적이면 보호자분한테 꼭 꺼내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기도 못 꺼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릴까봐. 얘 무는데요. 아이씨,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보고. 예, 자기도 물린다고 못 꺼내겠대요. 우리도 물리는데 보호자를 무는 개가, 보호자를 무는 고양이가 우리를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되게 사실 난감한데,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고, 필요하다면 캐리어를 위해 살살 흔들면서 아니면 목줄을 살살 잡아당기면서, 절대로 이 얼굴 주위에 그냥, 아니면 배 쪽 있는 데에다가 손을 갖다 대지는 마세요. 저도 배 만지다가 물렸어요. 옛날에 확 물어버립니다. 물면은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 진짜 3개월도 안 된 새끼 고양이였는데 손이 땡땡 벗어요. 특히 고양이는 이빨에 균이 많아서 물리면은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고양이 진료하고 보정하다 고양이한테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괜찮겠지 하고 빨간 약 바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꼭 병원을 가세요. 개는 오히려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고양이는 일단은 보통은 이 송곳니에 물리게 되는데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고 깊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이빨은 작은데 깊어요. 강아지 이빨은 큰데 깊지는 않아요. 깊이 들어가고 이빨에는 항상 세균이 삽니다. 특히 이 세균은 살이나 이런 환경에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번식하는 세균이라서 처음에는 손가락이 물렸는데 저도 병원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게 뻘개지면서 손목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손목에 뭐 있어요? 동맥 있죠? 이게 나중에 이런 세균이 타고 내려와가지고 동맥까지 동맥, 지금 여긴 모세혈관이지만 동맥 밑까지 내려가면은 본격적으로 몸에 감염이 시작되면서 열이 나고 심하면 폐혈증 같은 걸로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조금 부었을 때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서 약을 타드세요. 항생제를 먹으면 금방 낫습니다. 열을 먹으라고 하는데 보통 2-3일만 먹어도 순식간에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여러분들 혹시 물려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한테 물리면은 집에서 여러분들 키우는 애완용 고양이가 장난식으로 무는 거는, 그거는 절대 다칠 일이 없어요. 대부분. 근데 고양이가 진짜 방어를 위해서 아니면 공격을 위해서 무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구멍이 뚫립니다. 이렇게 2개 뚫려요. 뱀이 문 것처럼. 뱀이한테 물려본 적은 없지만 체크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진짜 손이 아파요. 1시간 지나면 더 아프고 2시간 지나면 더 아프고 아침 되면 진짜 땡땡 부어서 이게 구부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전 2번 물렸는데 다 병원 가서 약을 먹었어요. 결국 어쨌든 캐리어는 위로 한 번에 그냥 여는 게 좋다. 만약에 이런 캐리어 돼 있으면 요렇게 열어서 될 수 있죠. 그런데 요새는 나사가 박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고 보호자분한테 꺼내달라고 한다. 진짜 미친 이상한 고양이, 뭐 광견병 걸린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나서서 얘네들이 물지는 않아요. 자꾸 자기를 만지려고 하거나 긴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긴장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로든 뭘로든. 자, 필요시에 네칼라나 입마개를 반드시 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얘는 안 물게 생겼다 싶은 애들도 꼭 하는 게 좋고, 특히 그릉그릉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10중 8구 다가가면 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얼굴 내밀거나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 네칼라나 머즈를 하도록 하고, 요거는 누가 해야 되죠? 보호자분이 가급적 해주시도록 보정 잘해주고, 대형견 얼굴 함부로 잡거나 하면 매우 위험. 보호자가 잡도록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견 뒤에서 뭐 항문에다 그냥 체온계 꽂아버렸다, 그러면 돌려서 바로 물립니다. 엄청 빨라요, 개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대형견 얼굴 근처에서, 배 근처에서 고개를 막 들이밀고 뭘 하다가 보면은 물리면은 아주 큰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손 물리면은 그냥 이거 치료하면 되는데, 목이라든지 얼굴을 물리게 되면은 그거는 대형 사고입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손도 물리면은 손가락 잘려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손가락 등은 얼굴에 함부로 내밀지 말고, 작은 개는 책상 위에 있을 때 항상 잡고 있는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작은 개는 점프를 잘해요. 특히 보호자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점프를 막 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러면은 떨어져서 다치면 여러분 책임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강아지들은 보호자, 이건 강아지의 특성마다 다른데,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겁이 나가지고 덜덜 떠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려고 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처음에는
보호자랑 같이 있으면 엄청 의기양양해서 진짜 건드리면 물려고 하는데 걔를 일단 처치실로 데리고 가면 순환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케이스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물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진료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이라든지 클로로헥시딘을 이용해서 전용 걸레로 닦아주고, 우리가 나중에 또 배웠지만 뭐라 그러죠? 만약에 동물이 너무 이제 전염병, 파보 전염병 같은 거 걸렸으면 알코올 같은 걸로 안 된다 그랬죠. 그때는 락스를 써줘야 된다 그랬죠. 자, 케이지에서 나올 때도 보호자가, 넣을 때도 보호자가, 그리고 테크니션은 케이지 잘 닫혔는지 반드시 한번 검사해주고, 진료가 끝나고 난 후에 특히 피부병 있는 애들은 여러분들 꼭 손을 씻으세요. 여러분들 집안에 혹시 어르신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면역이 안 좋은 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애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곰팡이성 질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손에 묻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링웜 같은 그런 피부병 같은 거 사람도 걸리기 때문에 피부병 있는 애들 특히 손 씻고, 애기가 뭐 설사를 한다든지 기침한다든지 이런 애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키우는 개라든지 고양이한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위생을 위해서도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 진료, 개 만지고 나서 다음 개를 만지는데 개끼리 그런 게 전염돼도 안 되죠. 환자의 개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개끼리 그게 전염이 되면 이게 뭐에서 전염됐는지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개랑 개를 만질 때도 손을 꼭 씻어야 되고, 어쨌든 진료가 꼭 끝나고 나면 한 번씩 손을 씻고, 그게 상황상 안 되면 적어도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씩 손에 뿌려주든지 뭐 아니면 세정제 같은 거 요새 코로나 때 많이 비치돼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닦아줘야 되고, 감염성 폐기물, 주사기 꼭 따로 치워서 사고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주사바늘 같은 경우는 이식증이 있는 강아지가 테이블에 있다가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고, 자, 이제 진료실에 들어와서 진료를 하고 나서 그쵸? 방금 한 거죠? 네, 보호자 응대. 자, 수납이랑 다음 진료 예약. 수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초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려면은, 근데 돈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진료 끝나고 나면은 많은 경우에서 아니면 퇴원할 때 약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약 복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어떻게 복용하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명세서랑 영수증을 가급적이면 같이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오늘은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대부분 여러분들 강아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료가 끝나면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내가 10만원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내역서를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역서를 가급적 보여주는 게 좋고,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진료가 시작되기 전에 비용이 얼마 드는지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얼마 듭니다. 이거 33,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2장 찍는데 44,000원인데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 정도 각오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꼭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게 나중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테크니션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비용에 있어서도 무슨 검사해주세요 하면 얘 검사해달라는데요 하고 끌고 가지 말고 비용 설명을 가급적이면 드리는 게 좋아요. 동의를 구하고 나서 하는 게 좋고, 이거는 제가 어디서 이걸 배웠냐면은 미국에는 이 비용 설명이 의무예요. 의무. 무조건 비용 설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거기는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뭐 10만원, 20만원씩 나오고, 미국 사람들이 돈에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한테 금액 동의 안 하고 찍었는데요 하면은 소비자의 권한이 세다 보니까 그냥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게 많이 부족한 편인데, 아니 뭐 2, 3만원 가지고 뭘 그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설명해 주는 게 좋고, 여러분들도 수납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튼튼이 귀치료와 약값 주사비 포함하여 얼마입니다. 보통 귀약 일주일 받아가면 얼마 나올까요? 한 3만 2, 3천원 나와요. 3만 3천원 잡을까요? 요새는 부가세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 치료받을 때 그 귀세정하고 약 넣고 이런 거 돈 받는 데도 있지만 요건 서비스로 많이 해주는 편이고, 그 다음 뭐 주사 한 대 맞았으면 한 10,000원 정도 나와요. 10,000원. 뭐 주사 무슨 주사 넣는지 모르겠지만 주사를 놓는 금액이 있고 주사액에 대한 금액도 있어요. 그럼 뭐 한 40,000원. 그 다음에 귀약을 먹는 약도 하지만 이것도 주거든요. 이거 주면은 한 15,000원 정도 나와요.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로 나와요. 그럼 여태까지 얼마야? 한 55,000원 나오나요? 그 다음에 보통 귀 검사할 때 초진일 때 도말 검사라는 걸 하는데 그럼 또 한 15,000원 나와요. 그러면은 귀 진료가 제일 쉬운 진료고 어떻게 보면 기본 진료인데 이거 하는데 한 7, 8만원 나와요. 그러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병원 가면 의사 보고 약 타는데 1, 2만원이면 실컷 하는데 되게 비싸다고 느끼는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병원 안 오시던 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게 좋고, 계좌로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문자를 통해 전송해 드리거나 적어 드리고, 수납 태도는 당연히 이렇게 큰 돈을 주는데 정중하게 하셔야 되죠. 할부 여부도 물어보고 카드 결제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알바를 많이 해봤으면 이제 뭐 포스기 쓰는 거나 정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시죠? 현금 드릴 때는 지폐 얼굴에 맞추어 정갈하게 두 손으로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만, 그 다음에 다음 재진을 잡아드려야 되죠. 특히나 수의사의 이제 이야기가 있을 때는 꼭 재진을 잡아주는 게 좋고, 수의사가 차트상에서 재진을 잡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걸 보고 가급적이면 날짜까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재진으로 잡아놓으면은 여러분이 그 차트상에서 수의사가 다음 주 재진으로 잡아놨다. 그럼 집에 갈 때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이 쓱 보고 재진 잡혀있는데 시간 잡아드릴까요? 하면은 시간까지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수의사가 있고 원하는 진료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거에 맞게 하면 되고, 자, 예약 시간 정하기 힘들면은 뭐 어느 시간에 내원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면 되겠죠. 자, 입원비를 이제 수납을 하는 데 있어서 검사 후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에는 검사한 항목과 처치 및 입원비를 결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퇴원과 동시에 수납받는 것으로 한다. 그쵸? 그래서 입원비는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첫날에 받고 중간정산도 한다 그랬죠? 필요하면은. 입원비가 만만치가 않고, 입원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치비, 검사비 그런 거 계속 들어가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호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무조건 치료해주세요 라고 했다가도 나중에는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몇백씩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뭐 수의사 입장에서는 일단 검사가 필요하니까 이거 해봐야 되는데요, 아침에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계속 비용이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이런 케이스 많이 봤을지 모르겠는데 동물을 두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중간 정산해야 되고, 퇴원할 때도 반드시 수납이 완료된 후에 퇴원해야 되고, 자꾸 수납은 아예 다음에 줄게요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당일 수납을 꼭 얘기를 해줘야 되고, 뭐 워낙 단골이고 수의사가 괜찮다 하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보호자께 꼭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미수돼 있으면 입금 예정일 적고, 꼭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사실 독촉하거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또 해야 돼요. 가면은 전화통보 후에도 입금이 안 되면은 원장님께 보고한다. 예정일에 수납이 안 되면은 1차 통보는 보통 문자로 하고, 처음부터 전화하면 좀 정없잖아요. 2차 통보는 전화로 하고, 자꾸 안 하면은 그때는 원장이 직접 통화하고, 자꾸 안 하면은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예. 자, 그래서 보행할 때는 뭐 안녕히 가세요, 반려동물한테도 인사도 해주고, 두고 가는 거 있는지 꼭 확인해보고, 약 많이 두고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갑도 많이 두고 간다 그랬죠. 강아지만 챙기느라고 차 키고 뭐고 다 두고 가는 경우 많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가지고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주차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은 못 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 병원이 좋다고 해도 이 병원 주차가 잘 안 된다, 주차 딱지 한번 끊었다 그러면 되게 오기 싫어요. 그리고 그 동물병원에 올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대형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대부분 자차를 가지고 오는데 아무래도 좀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차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신경을 좀 써주고 그 다음에 주차 확인증 필요한지 꼭 얘기해주고 배웅도 잘 도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피콜이죠. 해피콜 같은 경우는 첫 접종했을 때 제일 많이 한다 그랬고 새로 오신 분들도 해피콜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절식할 때 안내해 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 접종 예정일 경과 이거는 해피콜은 잘 안 해요. 예, 그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꾸 와서 우리 팔아주세요 라는 느낌이 들면 좀 그래요.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뭐 우리는 공지했으니까 접종을 안 하면 그쪽 책임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 갖고 자꾸 막 오셔서 하세요 그러진 않고 수술 후 퇴원했거나 입원 후 퇴원했을 때는 해피콜 해주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테크니션 선생님이 아니라 수의사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접종하고 해피콜은 그냥 대부분 건강하잖아요. 아픈 애들 가끔 있는 거고 그런데 수술이나 입원 후에 퇴원한 애들은 컨디션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해피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애기 오늘 컨디션 어때요? 약 잘 먹었나요? 걱정되시는 부분 있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는 편이고 그다음 호텔 이용 후에 퇴원하거나 컴플레인이 있을 때도 해피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 있으면은 컴플레인 사항이 해소된 후에 만족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해피콜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냥 전화하는 그냥 기본 사항이라 그랬죠. 뭐 통화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주고 문의사항 얘기해주고 끝인사 해주고 뭐 이건 기본적인 거고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첫 접종 후 해피콜 부작용 있습니까? 컨디션 어떤지 물어보고 뭐 기본적으로 접종 후에 여러분들 코로나 접종하고도 컨디션 많이 떨어지죠. 그거랑 기본적으로 이제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물어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심하게 활동하는 거 그리고 해피콜을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 해피콜을 하게 되면은 이 보호자분들이 자꾸 의료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얘가 뭐가 조금 이상한데 백신 부작용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조금 평소와 달라요. 평소보다 더 심하게 깨갱돼요. 약간 이런 비슷한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수의사한테 넘기세요. 자꾸 의료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은 좀 의료 지식적인 면에서 실수할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또 컴플레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 해피콜은 뭐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접종 후 하루 이틀 정도 뭐 기운 없을 수 있고 의욕 없을 수 있습니다. 애기 쉬게 해주시고 산책이나 목욕은 가급적 해주지 마시고 대부분 백신의 부작용은 그 강아지 같은 경우는 72시간 내에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백신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백신이 부작용이 가장 심한 거는 맞고 나서 3-4시간 안쪽이에요. 지금 맞고 있는 코로나 백신도 맞자마자 제일 위험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은 부작용률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뭐 하루 종일 힘없고 의욕 떨어지고 그런 것들은 보통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대부분 한 3-4시간 안쪽으로 일어나는 편이에요. 뭐 어쨌든 설사나 구토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자, 절시간 내 해피콜 백신 다음으로 많고 거의 매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수술은 거의 매일 잡혀있죠. 그러니까 매일 해줘야 돼요. 매일. 그래서 이거 깜빡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절식 해피콜 깜빡하고 보호자분이 그냥 왔다 밥 먹고 왔다 그럼 수술 취소되고 보호자분은 뭐 연차를 내고 오는 경우도 많고 병원 입장에서도 그 시간 비워놓고 이제 수술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큰 손해가 나죠. 여러분들 절식 안내 해피콜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꼭 그 퇴근하기 전에 체크리스트에 넣어놨다가 반드시 이제 해줘야 됩니다. 병원이 크면은 이것만 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병원이 작은 경우 1인 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깜빡하면은 보통 그런 작은 병원은 다음날 수술 한 건씩 잡아놓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손해가 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격리 입원. 자, 격리 입원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야겠네요. 이거는 근데 한번 좀 리뷰하는 거라서 제가 좀 빨리 하려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에 안 했던 부분을 또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제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 한번 좀 리뷰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뭐 차트 쓰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